네, 오늘 법무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넥슨 리스트 때문에 청와대가 망신을 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얘기 때문에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의 사과부터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고위직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자, 진경준 검사장 때문에 사과하는 법무장관입니다만 하나 더 일이 생겼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된 얘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넥슨 코리아, 즉 진경준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사게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코리아 측에서 1,326억 원의 이 우병우 수석의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의혹. 그러니까 이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중개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강남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자, 이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 다녀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대체 강남역에 있는 어떤 땅인지 먼저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인가요? 지금 왼쪽에 지금 보이는 센트럴 에베뉴에 써진 저 건물인데요.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서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요지 중에 요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19층, 지상 19층, 지하 8층에 이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요. 2008년 7월에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을 받게 됐는데 상속세만도 500억이 넘다 보니까 빨리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될 시점이었다. 그런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그런 상황이니까 넥슨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 근거입니다. 자, 근데 넥슨은요. 일단 2011년에 1,325억 원의 이 땅을 샀는데 그 옆자리에 또 추가로 한 몇 달 뒤에 7달 뒤에는 땅을 또 살 정도로 뭔가 개발의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건 맞네요. 몇 가지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본사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왜 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땅 모양이나 개발 규모를 생각해서 아마 더 매입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토지까지 더 사들여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1,500억 원대 매각을 했으니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마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잘 들여다보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가장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참 하나를 꼽으라면 우병우 수석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넥슨이라는 곳에 처가에서 땅을 팔았는데 진경준 검사장까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인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경준 검사장하고는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2년 차이의 선배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이 2015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넥슨 재팬 주식 88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수백억 대의 이 12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 이런 내용까지 잡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고 검사장으로 그대로 승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론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 2015년 1월 23일에 민정수석으로 발탁됐거든요. 그로부터 7일 하고 6일이니까 한 2주쯤 뒤에 검사장 승진을 했으면 이 검증 책임이 우병우 수석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한테 있는 겁니까? 이 취임하자마자 2주 안에 이 진경준 검사장의 88억 주식 갖고 있는 거 문제를 콕 집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봐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땅 거래 때문 아니냐라고 의혹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가혹하다고 보기만은 좀 그런 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급직인 조원처럼 어디나 누가 가도 상관없는 그런 자리는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리고 저 정도 급에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검찰 이번에 몇 개수가 어느 정도 승진 단계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실 저렇게까지 청와대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 다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하지만 그거를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평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특히
특히 민정수석에는 자리가 자리기만큼 네. 말씀하시는 게 가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우 수석은 수석이 되기 직전에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비서관으로 근무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석만 아니었지 사실상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던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기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네. 김 검사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사위에 있었던 조응천 의원. 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조응천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강남 천수백억대 땅 기사를 접한 이 땅의 99% 개돼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굉장히 역겨웠을 것입니다. 강남역 금싸라기 땅을 상속받고 어떻게 하면 수백억 상속죄를 낼까 행복한 고민하다가 그 검사장 친구에게 땅을 넘기고 복비로만 10억을 지불한 민정수석의 해피엔딩. 자, 이런 매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 신규성 기자. 지금 조응천 저 의원의 그 지적 중에는 상당 부분 네. 확인 안 된 부분을 확인된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편집국장을 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사에 네. 우병우 수석의 코멘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반론이 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나 처가에 그렇죠. 반론이 처가든 간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든가 뭐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든가 제가 볼 때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시도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네. 시도를 했을 경우에도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쓰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하죠. 네, 대체로 했지만 뭐 대답을 안 했다든가.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그 어떤 ABC적으로 걸리고요. 옛날에 최동욱 검사장 시절에도 결국은 코멘트가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뭐 나중에 최동욱 그 양반은 아직도 그걸 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네. 사실상 혼외자가 있는 걸로 네. 거의 100% 좀 확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저는 그런 또 시각에서 네.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면밀히 읽어보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좀 마음이 걸렸다고 할까요? 뭐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동영 차장. 네. 그러니까 넥슨이 만약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를 도와주려면 도저히 안 팔리던 땅을 팔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좀 정황도 보입니다만 공인중개사의 업체 대표는 또 그렇지 않은 얘기를 그렇죠. 하네요. 뭐 특혜라고 하면은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면 그게 특혜라고 금방 볼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오히려 평당 2억 5천이라는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놔서 안 팔리고 있다가 뚝뚝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 네. 그러다가 넥슨 측에서 산 땅이다. 그리고 중개했던 당사자인 내가 10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만큼 중간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개입한 게 없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나는 김정주라는 넥슨 대표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도 그 회사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일단 본인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 다음 해명 또 하나 있는데요. 10억 원 정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냈다.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라고 오늘 해명한 보도자를 냈군요. 자,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쪽에서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500억 원대라는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담이 컸고 네. 저 땅이 워낙 덩치가 크고 고액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사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네. 그런 와중에 넥슨 쪽에서 쉽게 사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병우 수석 쪽에서는 내가 금전적으로 큰 이득 본 게 없고 내가 중개사에게도 돈을 줬기 때문에 진경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 약간 논리가 다른 쪽에 서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병우 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냐 하면서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김현웅 법무장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취재 과정, 보도 경위가 다 형사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취재 기자라든가 또는 네. 뭐 담당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개선상에 있는 네. 사람들은 전부 불려가서 네. 조사를 받겠죠. 뭐 조사를 받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뭐 조선일보가 네. 확실하게 저런 거를 증명할 만한 그런 또 사후 자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네. 뭐 거기에 무슨 뭐 굴하지 않고 가서 뭐 조사를 하면 또 조사를 또 하는 대로 받는 거고 네. 그런 와중에 또 취재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시가 됐군요. 좀 저희가
이제 한국 기자들이 괌을 직접 어제 오늘 1박 2일로 방문해서 실제 현장을 발견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이동영 차장 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자단들이 오늘 그 풀 기자단을 구성해서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 기지에 들어가서 사드 포대를 전격적으로 공개한 미군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측정을 해보니까요, 1.6k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왜 네. 그랬냐면요, 성주 읍내까지 성주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가 네. 1.5km 떨어져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해봤는데 네. 최고치가 0.0007 와트 퍼 제곱미터. 네. 그리고 6분간 측정한 평균 값은 0.0003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파 유해 수준이 0.07%입니다. 10 와트 퍼 제곱미터인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뭐 눈꽃만큼이라고도 할 수 없는 0.007% 수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안전도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기자들에게 공개한 미군 측의 설명입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패가 저희가 오늘 한국 기자들이 측정한 것 100배면은 70%니까 한 150배쯤 전자파가 많다면 딱 기준치가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게 됐을 때 기준에 맞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괌의 레이더 기지 한국 언론이 이제 과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보도가 나올지 뭐 각 매체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기사를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김승길의 뉴스탑 시간을 통해서 매체마다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관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일단 괌 레이더 실제 저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리가 뭐 일거에는 되지 않겠죠. 다만 저는 네. 뭐 이번 경우를 보면 지금 네. 도대체 저기 한민구가 왜 대구가 있냐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제3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네. 국민들을 설득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중에는 한민구 장관이 대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기자들이 괌 가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걸 가지고 어떤 일부에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와서 무슨 뭐 헐레벌떡 허겁지겁 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검증받는 것만이 네. 가능한 그 시간을 갈등의 시간을 줄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런 네. 부분을 냉소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괌의 아주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준치의 0.007%의 전자파가 검출됐습니다. 다양한 사람은 아마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